플러스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할 오영진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손 흔들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늦은 밤에 이론 플러스 시스템을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론 플러스에는 자랑스러울 만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 하나하나 뭐 정성스럽게 얘기하고 싶지만 일단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실 때 이런 좀 안내서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늦은 밤이지만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강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건강하다고 하면 이렇게 조금 세분화해서 봐야 되거든요. 건강하다는 걸 한번 다시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요. 자, 어떤 분은요, 건강하신 분이 있어요. 건강의 신호등이 초록색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지금 병이 들어서 병원이나 약의 도움을 받고 계셔서 건강 신호등이 빨간 불인 분이 계세요. 그런데 보통의 분들은 제가 만나서 상담한 분들은 질병인 분도 있고 건강한 분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반건강인 분들이 많아요. 질병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아리까리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반건강인도 사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면 이제 우리 몸에 각 계통이 있거든요. 이런 계통들이 다 건강하면 한 사람들은 정말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몸의 이제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세포가 기관이 되고 기관계가 돼서 계통이 되어서 우리 몸을 전체로 하나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면역계, 순환계, 소화계, 방광계, 내신경계, 호르몬계, 호흡계, 비뇨기계, 골격계, 그리고 피부계까지 10가지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글자만 따서 보통 이제 면순, 소장, 내, 호, 흡, 비골 이렇게 피부계까지 합치면 10가지, 피부계까지 합치지 않으면 9가지 시스템으로 우리 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방건강인이라든지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밸런스가 깨지거든요. 건강하다는 거는 사실은 뭐가 좋은 겁니까? 몸이 마이너스 마진이 있어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이 항상성이 좋다는 거거든요. 건강을 잃었다는 거는 이 항상성이 깨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체는 하나의 유기체인데 사실은 어떤 부분은 적게 깨지고요. 어떤 분은 굉장히 많이 깨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번에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면역계가 너무 바닥이에요. 그다음으로 암 환우 분들이 보통 뼈나 피가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순환계가 두 번째로 안 좋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제 보수공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많이 깨진 부분부터 보수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면역계가 깨져 있지만 다른 부분이 괜찮아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항아리도 제일 깊이 깨져 있는 부위가 이제 기준이 돼서 물이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검은 선이 사실 많이 깨진 부분부터 시작해서 물을 담을 수 있으니까 이게 평균 마진이거든요. 하지만 많이 깨진 부분이 보수가 되면 물이 더 찰 수 있죠. 그렇다는 건 건강의 마진이 더 회복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의 상태라면 많이 안 좋은 부분부터 보수공사가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은요, 인체도 시스템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상담한 지가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요. 예전에 건강 프로그램이 많이 텔레비전에서 유행했어요. 뭐, 이렇게
천마가 이렇게 마가 좋다 이러면 그다음 날 슈퍼에서 마가 동이 나고, 뭐 해조류가 좋다 하면 그다음 날 해조류가 동이 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요 다 그게 필요하거나 다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몸의 큰 틀을 좀 알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성이 회복하는 사람들은 이런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요. 바퀴가 2개 있는 이런 차를 보시면, 한쪽 바퀴가 담당하는 건 뭘까요? 해독이죠. 한쪽 바퀴는 해독이 잘 돼야 됩니다. 또 다른 쪽 바퀴는 뭐가 잘 돼야 됩니까? 영양소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족해야 됩니까? 네, 해독과 영양소 밸런스가 잘 맞는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인체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항상성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질병이 있는 분들은 보통 착각하시는 게, 나는 면역계가 안 좋으니까 무조건 보약 먹어야 돼, 무조건 면역물질 먹어야 돼 하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초 없는 공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몸은요, 해독이라는 바퀴, 영양소라는 바퀴가 있는 위에 인체의 활성화가 잘 이루어진다는 걸 오늘 좀 꼭 우리가 서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체의 시스템이 깨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인체의 시스템이 깨지는 이유는 사실은 해독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고, 영양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고, 인체의 활성화가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독이 안 되면 뭐가 쌓이겠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독소가 쌓입니다. 독소가 쌓이고요. 영양 밸런스가 과잉일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불균형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인체의 시스템이 깨지는 이유가 독소가 쌓이고요. 영양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요, 인체 활성이 저하가 되면서 궁극적인 결론이 질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 건강에 신경을 쓰시냐면, 이 질병인 상태에서 병원을 가세요. 근데 병원을 가면 신약이나 화학요법이나 이렇게 수술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이때 각성을 하고 이제 해독과 영양 밸런스를 이렇게 맞추면서 질병을 관리하시는 분하고, 그거는 다 무시하고 선생님 어떤 걸 먹으면 낫겠습니까? 수술하면 그만입니까? 수술하면 다 낫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오래 살아서 알아요. 고혈압 약을 먹어도 고혈압이 낫지 않고, 당뇨약을 먹어도 당뇨가 낫지 않는다는 것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런데 아십니까?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훨씬 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많다라는 것을요. 혈압만 낮추지 더 깊은 순환계 질병은 더 안 좋게 한다는 걸 사실 모르시고요. 그 순환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그 약이 깎아 먹는다는 걸 잘 모르세요. 그런데 우리 독소를 이제 해결을 먼저를 해야 돼요. 독소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독소에 대해서도 강의할 건 정말 많지만 크게 나누자면 외부 독소가 있고요, 내부 독소가 있습니다. 외부 독소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환경오염, 알코올, 담배, 트랜스지방, 인공조미료, 농약, 수은 같은 거요. 그리고 내부 독소는 개인 차이가 커요. 자, 우리 윤희 담장님처럼 생식 두끼 하시는 분들이 신진대사 부산물이 많이 나오겠어요? 적게 나오시죠. 저희 이태남 단장님만큼, 단장님도 생식 두끼 하시거든요. 부산물이 적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새벽부터 활력이 있으신데, 내부 독소는 개인 차이가 큽니다. 질병이 있고 신약을 드시면 내부 독소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왜 독소를 배출해야 되냐면요. 자, 제가 오늘 해독과 영양에 대한 제품을 맡았는데,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를 하더라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유해 물질을 잘 배출하지 못하면 이 필수 영양 물질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쓰레기 덤이 있는 곳에 아무리 조금 뭐 이렇게 청소 조금 해 봐도 소용이 없듯이 쓰레기를 다 비우고 나야지 채워도 예쁘잖아요. 쓰레기 덤이 방에 아무리 예쁜 가구, 책상 갖다 놔도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쓰레기를 대청소해야지 항상성과 자연 치유력이 복원되는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기본 청소 도구가 식물과 물입니다. 이 그래프는요. 자, 젊은이와 이렇게 노년기에 있는 분들을 비교했습니다. 25세 가장 젊을 때죠. 70대인데요. 자, 가장 많은 부위 61%가 70세가 되니까 줄어드네요. 어떻게 몇 프로 줄어듭니까? 53%로 줄어드는데 이걸 보니까 수분이에요. 나이가 든다는 거는 수분이 떨어진다고 보셔도 돼요. 수분이 떨어지는 대신 뭐가 늘어납니까? 체지방이 늘어나죠. 그 자리를. 그런데 왜 수분이 떨어질까요? 우리 몸에 그 갈증을 느낄 수 있는 그 수용기, 감각이 둔화가 돼요. 감각이 둔화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신장의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오줌을 농축하는 능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서서히 수분을 느끼는 감각도 부족하고 신장의 기능도 떨어지면서 이렇게 우리 몸이 수분이 모자라는 그 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해독을 할 때는 그 갈증 신호에 의식하지 않고 그냥 물을 늘 한 컵을 늘 목이 마르기 전에 마신다는 느낌을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왜 노년기의 분들은 보면 물이 마시고 싶어서 마시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해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독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일수록 그 감각이 둔해요. 수분 섭취 감각이 둔해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좋은 뭐라고요? 청소 도구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 중에서 이렇게 물이 수돗물, 정수기물, 뭐 끓인 물 여러 가지 물이 있지만 우리 이롬에서는 알칼리 환원수에 주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알칼리 환원수가 암이 싫어해요. 그래서 보통 물을 마시게 하고 알칼리 환원수를 마시게 했을 때 종양의 부피 그리고 생존 기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도 이제 많이 상담을 했지만 저는 아마노 분들은 물을 꼭 바꾸게 하거든요. 근데 후두암 환자분들이 사실은 입자가 큰 물을 잘 못 마셔요. 근데 저희 알칼리 환원수가 5분의 1 정도 입자가 작으니까 후두암 한우분들이 정말 마시기 좋은 물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 밖에도 좋은 장점이 있죠. 알칼리 환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그 나라에서 이렇게 보증을 선 게 있습니다. 소화불량으로 광고해도 된다. 위산 과다에 좋은 물이다. 광고해도 된다. 만성 설사와 장내 이상 발효에 좋은 물이다라고 땅땅땅땅 쳐줬어요. 그런데 알칼리 이온수기가 좀 발전이 된 곳은 일본이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당뇨나 암에 대해서도 극성 아토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나라에서 공식 마크를 줬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화기, 장관기 계통으로는 나라에서 보증을 서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암환자라서 이게 얼마나 값싼 식사라는지를 압니다. 매일 만나는 최고급의 천년 뷔페 식사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암환후일 때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하셔가지고 위암인데 여러 가지 반찬을 이렇게 유기농으로 하셨는데 20년, 25년 전인데도 반찬값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들었어요. 어떤 날은 150도 들고 좀 귀한 재료 사면 200만 원까지도 쓰시고 하시는데 그 재료가 다 다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한 8시간씩 다듬는데 환자는 거의 먹지를 못해요. 특히 위암 한후 오래되신 분들은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유기농과 무농약의 원료가 한꺼번에 먹을 수 있다는 게 다 어른들 말씀으로 다 돈덩어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공동구매 형식으로 이렇게 생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제대로 집에서 암 한후 식단 한번 짜보십시오.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암은
이런 이론 플러스 만나기 전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암은 돈과의 전쟁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회사의 자랑거리인 생식이 젊은 분들은 촌스럽다 생각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생식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직장인이나 이렇게 좀 생식을 처음 접한 젊은 분들한테 권하는 발화생식도 공유, 발화공유, 그리고 서류, 두류, 견과, 종실류, 과일류, 채소류, 버섯류, 해조류 등 각각 종류별로 맛있게 만든, 그러니까 생식의 첫 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식 매니아들은 이 생식을 간식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발화생식은 지금 나오는 자료는 여러분들이 이론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다 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 보실 수 있는 자료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발화생식이 생식 함유 제품이에요. 생식 비율이 80%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건강을 보조해주는 그런 개념은 좋지만 건강을 치유하기에는 조금 약한 생식입니다. 그리고 30g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식사를 하려고 하면 생식 함유 제품보다 다음 제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생식 제품이죠. 뷰티 생식이라고 있습니다. 뷰티 생식은 그 다이어트에 좋은 원료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근육을 보존할 수 있고, 피부를 아름답게 해주고, 변비도 예방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이론에서 생식 매니아들이 많이 드시는 생식이 프리미엄 생식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론 플러스 셀푸드 굿모닝 생식 프리미엄. 저는 갈 길이 머니까요. 간단하게 프리미엄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생식은 67가지 원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생식 제품이고 40g입니다. 여러분 글자가 작죠? 이런 거는 그 스마트폰으로 이론 플러스 쳐서 들어가 보면 마음대로 확대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그 강의를 하면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는 재미도 있으실 거니까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이제 영양학자들이 이제 텔레비전에 나와서 무지개 밥상으로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무지개 밥상을 해본 저희들로서는 다 돈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67가지가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빨강, 노랑, 초록, 검정, 하양 이렇게 우리 빨강은 어디에 좋습니까? 심장에 좋죠. 노랑은 위나 비자, 초록은 간하고 담낭, 그리고 검정은 신장. 그리고 그 하양은 아시겠지만 폐나 대장에 좋죠. 그래서 이런 원료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또 숨은 비밀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우리 회사가 효소가 좀 많이 특화되어 있는데 미강, 발효, 분말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분말 중에서 흑미에서 뽑는 게 돈이 더 좀 듭니다. 근데 하나만 안 넣고 두 가지를 다 넣어서 효소 식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자랑거리입니다. 뭐냐면 파이토젠 테날이라고 그 고품격 파이토케미칼을 10가지를 넣었는데 그거를 합쳐서 파이토젠 텐알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마노한테 이거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강황이 있고요. 녹차, 브로콜리, 사과 추출물, 올리브유 추출물, 단삼 추출물, 마늘, 프로폴리스, 우엉, 포도 가피 추출물인데요. 이런 뭐 마트에 브로콜리 있는데 브로콜리 먹으면 되지만 하는데 사실은 이런 데 들어가는 건 유기농이어야 되고 그리고 브로콜리 싹이 훨씬 더 파이토케미칼 중에 설포라팔이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식사에서 잘 구현할 수 없는 파이토케미칼을 정말 듬뿍 넣었습니다. 제가 이제 영양학 공부를 해보니까 파이토케미칼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종류별로 다 넣었더라고요. 참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제품을 만들려고 회사에서 노력을 참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식 매니아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1년 내도록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내가 몸이 안 좋을 때나 '보약으로 먹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강력 추천하는 산삼 배양근 생식인데요. 어 지금 아직 진행 중이지만 저희 사무실에도 산삼 생식을 드시는데 독이 어찌나 많이 나오는지 이렇게 피부로 많이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걱정 안 해요. 피부로는 엄청 뭐가 간지럽고 잠도 못 주무시고 계시는데요. 얼굴이 투명해지고 있어요. 얼굴이 아름다워지세요. 독소가 나오는 과정이니 이 과정이 좀 힘들겠지만 즐겁게 지나가자고 우리가 서로 격려를 해 줍니다. 산삼 배양근 생식이 88가지 원료가 들어가 있는데 이 원료는 그 위에 있는 67가지죠. 봅시다. 67가지 컬러 푸드하고 좀 다르게 더 고품격입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다 '아 돈이 더 비싼 재료가 들어가구나. 버섯도 희한한 버섯이 들어가는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균사체로서 들어간 것도 많고요. 그냥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삼 배양근 생식은 이런 88가지 원료 중에서 특별한 게 있는데 아까 67가지 프리미엄에서는 미강 발효 그 분말이 2가지인데 이거는 비싼 블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동결 건조 흑미 분말이 있는데 어 이 원료 때문인지 산삼 배양근 생식을 당뇨가 너무 심하거나 되게 굉장히 고위험 당뇨군이나 이제 혈압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이 이제 드시면 굉장히 그 당화혈색소를 잡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산삼 배양근 분말이 있는데 산삼은 인삼하고 홍삼하고 다릅니다. 산삼은 그 산삼 뿌리에서 그 조직 배양 기술을 통해 가지고 탱크에서 그 자연 환경을 빠르게 구현해 가지고 그 뿌리만 배양하는 거거든요. 이 뿌리만 그 탱크에서 배양을 하는데 그 산삼 배양근이 이제 가지고 있는 효과는 그 홍삼이나 인삼에 비할 바가 못 돼요.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이건 제가 특별히 쪼끔 설명을 해 볼게요.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산삼은 청혈, 조혈, 생혈한다는 건 피를 맑게 하고요. 잘 흐르게 하고요. 피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피가 문제가 되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식사고 피가 많이 모여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간하고 신장, 뇌, 시장이라고 돼 있죠. 신장,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 유전자 구조와 이 산삼이 좀 비슷해서 특히 여성의 유방, 자궁 쪽의 독을 좀 잘 뺍니다. 산삼은 너무나 종류가 많고 안에 들어간 고기능성 성분 때문에 산삼 같은 경우에는 그 뭡니까? 아마노 분들은 필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건강하신 분들은 이제 보약 개념으로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산삼 같은 경우에는 해독도 잘 되고요. 생식이 다 못하는 부분까지 해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양소 밸런스도 좋고요. 인체의 활성화도 좋은 최고의 식사, 보약 식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물하고 식사를 베이스로 잡았으니까 이걸로 이제 다 되면 좋겠는데 너무나 독소가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해독을 강화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하고 생식 이외에 더 많은 독소를 해결하려고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 디톡스 라인 제품을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 면역엔 장유산균인데요. 뭐 이렇게 길게 설명이 있지만 사실은 제가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타사 비교를 좀 많이 해요. 예 비교하는데 옛날에는 저희만큼 17가지 그 유산균을 넣은 회사도 드물었고요. 그 대장균 비피더스는 많이 넣는데 락토바실러스균은 작게 넣는 데도 많았어요. 그리고 좀그 굉장히 이제 건강에 신경 쓰는 회사들만 이렇게 넣었던 스트랩코커스 계열도 요새는 넣습니다. 그리고 락토코커스 계열도 넣기는 넣는데요. 먹이를 좀 안 넣을 경우가 많아요. 그 먹이가 이제
프리바이오틱스죠. 먹이 갈락토 올리고당이나 이제 뭡니까? 갈락토도 있고 프락토도 있고 자일로 올리고당 같은 게 좀 비싸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적게 넣는 회사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들이 넣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생명과학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특허 유산균이 있어요. 모유 유래, 인체 분변 유래, 신사행화 분변 유래, 이렇게 발효식품 균주 유래, 그리고 특허 균주 우리 이론만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암만우 분들이 장이 무너지면 굉장히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암환우 분들에게 기준을 맞추었으니까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한테는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유산균만 넣은 게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암환우한테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17가지뿐만이 아니라 아연, 그리고 비타민 D인데 왜 비타민 D를 넣었냐면요. 특히 소장에서 칼슘을 많이 흡수를 해요. 근데 그 칼슘을 흡수할 때 도우미가 누구냐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비타민인데 호르몬처럼 작용을 해서 칼슘의 흡수를 돕거든요. 그래서 아연하고 비타민 D를 넣어서 더 면역에 좋아지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게 장이라는 환경이 굉장히 산성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안전하게 대장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생존율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어떻게? 2차 다당류 코팅으로서 열이나 습도, 물리적인 외부적인 환경 변화에 유산균이 딱 보호되도록 2차 다당류 코팅인데 이런 게 과학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그 고객이 저한테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가격도 저렴한 그 유산균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병을 열어봤는데 캡슐로 되어 있어요. 캡슐은 기술이 남는 겁니다. 코팅 기술이 없기 때문에 캡슐화 했는데 그거는 이래 캡슐이기 때문에 딱 장에 가서만 열리잖아요. 근데 우리 유산균은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체가 필요한 모든 구멍구멍마다 다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지나가면서 우리 인체의 식이섬유소처럼 도움이 잘 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코팅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당연히 무부영제 공법으로 안전하게 드실 다시 말하지만 저희는 지금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지만 기준은 암 환자들도 건강하게 먹는 그 기준으로 제품을 제조하기 때문에요. 이런 암 환자를 위한 무부영제 공법 품질 원칙을 굉장히 준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종양 억제 유전자가 꺼졌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종양 억제 유전자가 꺼지면 암 유전자한테 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종양 억제 유전자가 꺼지면 신호 전달 체계가 하나씩 두 개씩 꺼져요. 그래서 이제 암 유전자 검사해 보면 메틸화나 돌연 변이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휴젠푸드 안에는 그 귀하다는 셀렌이 1000mg이 이 한 포를 드시면 이제 드실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는 암환우한테 무조건 3포를 권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까 67가지 이제 프리미엄 생식에 있었던 파이토젠 10R도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그 세포를 깨울 수 있게 하고 세포가 이렇게 그 돌연변이가 되고 메티라가 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 더 중요한 흑우추, 밀크시슬, 치커리 뿌리 대두 같은 데서 뽑아낸 파이토케미칼도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 아가씨들 같은 경우에는 점을 빼고 나서 피부가 빨리 복구가 되는 분도 있고 빨리 복구가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 피부과에서 관리받으시고 나서 휴젠푸드 드시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아마노도 필수지만 그 활성산소가 많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스터디셀러죠. 효소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은 바로 느끼시는데요. 그 효소는 사실은 우리 몸에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데 어 보통 이제 먹는 데 많이 쓰이거든요. 소화효소에 많이 쓰이는데 이 소화효소에 너무 많이 쓰이다 보면 전체 대사를 못 돌리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식곤증이나 충곤증 같은 거 느끼시는 분들은 몸 안에 효소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당뇨 환자에서 백혈병으로 넘어가신 분들 보면요. 밥 먹고 바로 누우세요. 너무 피곤해서.
밥을 먹으면 이 소화효소에 다 써서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요. 대사효소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효소안 드시면 이렇게 편한 세상이 있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엔자임 C3라고 그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특수 현미나 미강이나 보리나 밀에서 발효된 곡물을 통해 갖고 이렇게 그 소화가 잘 되는 성분을 뽑아냈고요. 그리고 70여 종의 식물을 발효시킨 식물 혼합 추출물과 10종의 베리분말, 그러니까 80가지가 들어가서 생식이랑 이거를 이 효소안을 먹으면 100가지가 넘는다. 100가지가 넘으면 독극물도 중화한다.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요. 사실 생식하고 효소안을 나이가 드실수록 드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왜? 일단은 위를 디톡스하고요. 위를 디톡스하고 푸른 농축액이나 차전자피가 장을 디톡스하고요. 발효울금이나 효모가 간을 디톡스하고 70여 종의 식물 발효물이 세포를 디톡스하고 그리고 이렇게 디톡스가 되면요. 이 마음이 굉장히 디톡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쾌해지는데 이제 숙변도 좀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고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상쾌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 너무나 많은 물질이 들어있어서 물을 꼭 같이 150mg, 우유 한 팩에 해당하는 물은 꼭 같이 드시면 좋고 위가 너무 안 좋으신 분은 이게 환이 녹거든요, 혀에. 그래서 혀에 녹으면 이제 말랑말랑해져요. 그러면 물이랑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좀 옛날 자료라 죄송한데 지금은 신제품 뭐가 있습니까?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한 번만 소리 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모르시기요. 예, 모르시. 모로시는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하시고 많이 드시고 계셔서 네. 모로시리 뷰티 슬림보다 더 효과가 있지만 뷰티 슬림도 좋은 제품이거든요. 가지고 계신 분은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인체 감사합니다. 박은영님. 자, 네. 인체의 시스템이 깨지네요. 지금 해독이 안 돼서 독소가 쌓여서 이제 질병으로 가는 단계를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는 영양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자, 영양 섭취가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질환이 많이 생기죠. 과다해도 문제는 됩니다. 그리고 필수 지방이나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유방암이나 간질환이나 위암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소가 부족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대장암, 칼슘이나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이나 관절염 쪽으로도 가고요. 그리고 엽산이나 철이 부족하면 빈혈이라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섭취가 과다되면 소금이나 지방이 섭취가 과다되면 고혈압 같은 거, 그리고 포화지방이나 트랜스 지방이 많으면 이제 안에 있는 그 심장질환, 간질환, 대장질환 뭐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고 설탕과 지방은 비만과 골다공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영양소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되는데 요새같이 밀키트가 유행하고 배달 음식이 천국이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안에 필수 영양물질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왜? 그 농약이 발전하면서요. 전 세계적으로 땅이 산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1960년대 농작물보다 지금 농작물들이 굉장히 필수 미네랄이나 비타민이 적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도 영양 밸런스 잡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는요, 남녀 모두 칼슘이 최악입니다. 이거는 우리 이론 플러스 자료가 아니라 우리나라 영양학 교과서에 있는 자료입니다. 여성은 특히 권장 섭취량의 75%도 못 미치고요. 비타민 C는 20대는 다 미달, 나트륨은 안 먹어야 되는데 2, 3배 이상 먹고요. 그리고 철이라든지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은 비타민 B2거든요. 이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20대 여성은요, 영양 섭취가 너무 부족한 분도 있지만 너무 과잉인 극과 극으로 달리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 밸런스 중에서 비타민 C가 하는 역할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 비타민 C가
이렇게 1000mg 먹으면 되지 않나요? 약국에서 파는 완전 고농도 먹으면 되지 않나요? 하는데요. 이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콜라겐도 합성하고 면역에도 좋고요. 그리고 빈혈이 안 되게 철을 도와주고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항암에도 좋고요. 피부에도 좋고요. 이에도 피가 안 나게 도와줍니다. 근데 우리 비타민 C를 너무 합성을 해서 고농도로 먹어주면 이게 살이기 때문에 위가 굉장히 많이 아립니다.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래서 비타민 C는요, 친구들하고 같이 먹어줘야 되거든요. 과일이나 야채 같이 이런 비타민 C와 같이 노는 파이토케미컬이랑 같이 먹어줘야지 우리 몸에서 활용이 잘 되는데 저희는 자랑거리가 있어요. 인디언 구스베리가 굉장히 비타민 C 함량이 세계 탑을 찍는 식물입니다. 열에도 강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인도에서는 예전부터 그들의 민간요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이렇게 첨가물을 많이 먹으면요, 지방간이 잘 되거든요.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 C 싼 거 다 아시죠? 지방간이 잘 생겨요. 비타민 C 때문이 아니라 그 부영제 때문에요. 그래서 무부영제인 우리 이론 플러스 제품을 꼭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기억하실 거는 고농도를 드시는 게 아니라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인지를 꼭 확인을 해보시고 독소가 안 생기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나라 사람들은 비타민 A가 부족하고 또 사실 엽산도 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비타민 B12, 비타민 E, 우리 한국 사람이 부족한 영양소를 조사를 해서 이론 플러스에서 한국 사람한테 맞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근데 흡수도가 차이가 있으니까 100%를 넣지 않고 150%, 뭐 120% 이런 식으로 차별해서 넣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영양소 기준에 맞추어서 종합 비타민이 먹고 싶다 이러면 비타민 앤 미네랄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RTG 오메가3가 여러 가지 오메가3 종류 중에서 가장 체내 흡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오메가3도 우리 몸이 체내 합성이 못하거든요. 오메가6도 합성을 못하는데 우리는 옥수수 사료로 된 이렇게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요. 이렇게 소고기라든지 그리고 양식장도 다 사료를 그런 오메가6가 많이 들어간 사료를 씁니다. 그래서 섭취의 안정적인 비율이 1대4나 1대6이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1대 34까지 깨져 있어요. 34에서 36. 그래서 한국 사람이면 무조건 오메가3를 먹어서 필수 지방산의 밸런스를 안 맞춰주면 염증으로 가기가 좋습니다. 칼슘은요, 약국 칼슘이랑 저희랑 큰 차이는 뭐냐면 흡수율과 위장 장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추출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깨끗하진 않거든요. 우리나라 바다도 깨끗한데요. 근데 남극이나 북극에서 얼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는 바다보다는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바다에서 온 해조 칼슘이 우리 회사의 자랑거리인데 이게 벽돌이라면 시멘트가 필요합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요? 시멘트로 고기능성인 폴리글루, 글자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다 보면 나옵니다. 시멘트 역할을 하는 폴리글루 감마탄산하고 비타민 K, 비타민 D, 뼈 형성에 관여하는 조효소, 미네랄, 망간 같은 게 충분히 들어있어서 벽돌과 이제 시멘트를 같이 넣어줬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골질량이 감소하고 골격 기능 손상으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잘 되는데 이게 정상뼈고요. 이게 이제 골다공증 뼈인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구멍이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골다공증은 절대 약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근데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 나오잖아요.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내가 나중에는 피도 잘 못 만들어낸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틴이 있는데요.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필수 아미노산을 다 공급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제품화된 거는 필수 아미노산을 다 넣어놨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특히 아이들한테 좋은 뭡니까? 히스티딘이라든지 아르기닌도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특히 히스티딘 같은 건 아이들한테 좋고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이 질소가 포함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간하고 신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배설이 잘 되게 도와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아카시아 식이섬유소를 더 알차게 넣어서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독이 안 되고 영양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특히 저희가 한 포에 20g인데 이 단백질이 보시면 12g 있고 나머지는 식이섬유소예요. 근데 다른 회사 보면요, 단백질이 요거보다 적고요. 20g이라면 나머지는 딸기향, 초콜릿향, 첨가물인데 그런 거 아마노들 드시면 바로 간에 부담이 오거든요. 첨가물이 없는 그 프로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 헬스 하시는 분들이 너무 그런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프로틴 드시고 통풍 앓으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효모는 저는 생식이 밥이라면 효모는 반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우리가 달걀을 완전식품이라고 하는데 효모가 그 식품에서는 달걀 같은 완전 식품이 달걀이 아니라 효모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천년의 영양소가 작게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있어서 당뇨 환자 필수고요. 간 환자, 위장 질환 환자 필수고, 특별히 그 유전자 변형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암 환자들은요, 그 DNA, RNA가 만들어지는데 얘가 굉장히 결정적인 핵산 합성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드셔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효모의 비타민 B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비타민 B군이 드시면 피로 회복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음료수로 따로 나왔는데요. 그 이렇게 피와 그 DNA, RNA를 대사를 도와주는 이쪽 부분도 있고요. 당뇨나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는 분들을 위한 이제 뇌분비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드시면 좋은 원료들이 고함량으로, 특히 나이아신이나 비오틴 같은 경우에는 고함량으로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커피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걸 먹고 나서요. 자, 그래서 독소와 영양 불균형이 해결이 된 상태에서 인체 활성을 위한 노력을 하면 단시간 안에, 아주 짧은 시간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